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민주당이 상당히 막가파식 입법을 막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주로 검사들을 상대로 이제 그 특검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탄핵으로 압박을 하고요.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 판사까지 처벌하겠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입법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민이라고요. 이자가 제일 이게 문제를 했잖아요. 김용민. 이자가 이제 그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요. 부대표인데 지금 형법에 2개 죄를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형법을 개정해서 하나는 이제 뭐냐면요. 하나는 이제 그 수사기관 무고죄. 이거는 이제 계속 공언했죠. 수사기관, 즉 검찰이나 경찰이 뭐 회유를 하거나 협박하거나 수사 과정에 그 술판 회유, 이것도 없는데 이화영처럼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을 처벌하겠다, 무고죄로. 이걸 이제 형법 156조에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수사기관 무고죄로. 뭐냐면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이 이제 그 정인이나 참고인들 회유,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러면 별도로 그 따로 죄를 만들겠다, 엄하게. 그게 바로 이제 그 수사기관 무고죄로 이렇게 처벌하겠다. 야,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게 그 하나 더, 바로 이제 그 법 왜곡죄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심각해요. 법 왜곡죄는 뭐냐? 이거는요, 법 왜곡죄는 이제 아예 판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판사까지. 우리 형법 123조의 2로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형법을, 요건 123조로. 뭐냐?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 야, 판사까지 법을 제대로 적용 안 하고 법을 이렇게 왜곡해서 적용하면 판사를 이렇게 구속해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판사를 또 처벌하려면 또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야 되잖아. 공수처가 하나? 공수처는 지금 수사기관도 지금 없는데, 사람도. 이게 누가 또 판사를, 또 이게 판사를 수사해가 또 기소하면 또 판사가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 판사가 무죄하면 또 법 왜곡했다고 또 그 판사를 처벌하면, 또 이게 수사해서 그럼 또 그 판사가 무죄하면, 도저히 끝없이 반복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뇌물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하는 거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판결이 났다 해서 이게 법을 왜곡했다 해서 처벌해버리면, 이게 우리나라 3심제에 말이 됩니까? 수사기관이 판사를 수사해서 처벌해버리면 그럼 이게 사법부 독립은 뭐가 되고 상권 분립은 뭐가 되고, 이게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판사가 법 적용을 잘못해서 판사를 구속 처벌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법을 생각한가, 이런 법을. 그리고 이게 법에 보니까요, 또 자기들한테 양심선언 받으려고 또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검사나 경찰이나 이제 판사 중에 먼저 자수하거나 자백하면, 야, 니네 처벌 안 할게, 의무적으로 처벌 안 해버리는 이런 조항을 또 연한 거예요. 자백이나 자수한 때는 형을 강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이게 딱 강해놓고. 원래는 이제 이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제 뭐 자수나 자백한다 해서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없죠.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뭐 특별한 경우에 특별법에는 몰라도 이거 플리바게닝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검사나 판사가, 야, 우리 조직에서 이화영이 술자리 협박해서 누가 이게 양심선언을 하면, 야, 니는 면제해줄게, 니 처벌 안 할게, 나머지 맞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러면 이게 허위 자백도 많이 나옵니다. 허위 공익신고처럼. 아무리 이게 이재명을 방탄하가 검사를 이게 잡아였고, 심지어 이게 판사들도 지금 이게 그 잡아였자, 아무리 이게 이재명이 방탄을 하더라도 해도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 법 적용 잘못했다고 판사를 처벌하는, 물론 이게 뭐 판사 중에 말도 안 되는 법 적용, 말도 안 되는 판사 있죠. 그러면 이게 이대로 하면요, 민주당 김용민, 너 이대로 하면 이게 권순일이부터 잡아야 돼. 권순일이.
그 다음에 유창훈이 잡아야지. 유창훈이가 법 적용 잘했냐? 이재명이 영장 기각한 게 유창훈이가 잘했냐?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구 잡아야 돼? 강규태 판사 잡아야지. 강규태는 법을 어겼잖아. 법 어겼잖아. 강규태. 왜 6개월 내에 선고하려는데 지금 2년 끌고 있잖아. 나가버렸지, 사표 내고. 민주당, 너가 이런 법 왜곡죄 만들면 너가 안 되게 도와줬던 게 판사 다 때려잡는다. 권순일, 유창훈, 그 다음에 뭐 강경태 다 이게 때려잡는다. 너가. 김동연도 마찬가지야. 김동연 법 적용 잘못하고 있어. 그렇지만 이게 이런 법을 만들어도 되겠냐? 내가 보기에 뭐 판사 같지 않은 판사도 많지. 좌파 판사. 그런 데서 우리가 판사를 판결 잘못했다고 처벌한 다음에 누가 판사하겠냐? 그 다음에 2심, 3심이 있잖아. 그러면 조국에 대해서 다 때린 판사를 다 잡아야 되겠네. 너 논리대로 하면. 다 때려잡아야 되겠네. 아무리 이게 법치를 파괴해도 이런 법을 발상해가지고 만드는, 야,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냐? 김용민, 너 민주당 한번 이야기해봐라.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더나? 법관이 법 왜곡하면 처벌하는. 황당무계한 이게 그 법을 만들고 있고, 플리바게닝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참 이게 이재명 하나 방탄하려고 이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자들은 또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자들은 말도 안 되는 걸 막 주장하면 합니다. 그 법안 밀어붙이는 거 봤죠? 검사를 때려잡겠다고 쌍방울 대북 송금. 그런데 특검법 발의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합니다, 이자들은. 뭐든지 못하는 게 없는 자들이에요. 의석수 많겠다. 워낙에 거의 워낙에 법치 파괴가 일상화된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이자들은 합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나서야죠. 이런 법관을 처벌하겠다는 법을 공공연하게 만들겠다고 지금 발의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이 침묵해도 되겠습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님, 이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검사를 처벌한다 때 이원석 총장이 나서긴 나섰죠. 물론 이게 말만 했지만 이원석 총장도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말로만 뭐 사법 방해다 뭐 급박한다 이러지만 행동을 해라 말이야. 행동으로. 이재명 영장을 치가지고 행동으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행동으로 나서야지. 판사가. 이런 게 이재명과 민주당 범죄 집단들이 조국까지 뭐 환영하겠죠. 쌍수들은 지도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밀어붙이면 검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판사들이 들고 올라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당하고 있을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당하고 있을 겁니까? 판사들. 우리가 저만 싸우면 됩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판사들이 들고 올라서 민주당을 규탄해야죠. 그래야 못 만들 거 아니면 만들고 나면 늦어. 이미 늦단 말이에요. 싹을 잘라야지 처음에. 이런 발상 자체가 사법부를 못 오가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 기다려보자. 설마 이게 통과되겠냐? 이런 자세로 하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법이 나오잖아요. 제대로 이게 사법부 싸워야 됩니다. 민주당 범죄 집단 사법부가 살아있어야 이 범죄 집단 박살내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 제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이 그 가인 김병로 이분이 초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이분의 그 기념관이 또 전라도 순창에 가면 생가도 복원돼 있죠. 거기에 손자가 원래 김종인이에요. 참 할아버지 망신 다시기는 그 할배 있잖아. 그 이준석이 그 뒤에 멘토 김종인이가 가인 김병로의 손자입니다. 손자. 근데 그 김병로 생가에 가면 김병로 대법원장의 의록들이 딱딱 의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님들, 그 다음에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의록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제대로 이게 좀 새겨서 행동하십시오. 판사들, 제대로 이게 좀 하라 이거죠. 판결도 마찬가지고 판사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 내린 아까 말하기 권순일이부터 뭐 유창호이 뭐 온갖 게 압박해가지고 강규태 이런 게 판사들 좀 반성하십시오. 당신들이 판사입니까? 근데 특히 지금 이게 양심적인 판사들은 들고 올라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 말도 안 되는 게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우리 그 판사님들이 들고 올라야 됩니다. 자,
한번 이게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의록입니다. 먼저 이제 1954년 3월에 그 법관 훈련 그때 강의를 간 것 같아요. 대법원장님이 그때 뭐랬냐?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정의의 최후 보루, 법치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 법관입니다. 세상이 민주당이 어떻게든 법치 파괴를 해서 부정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사법부가 살아있으면 민주당이 그런 짓을 못합니다. 전국의 법관 판사님들이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판사님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 민주당의 무법반들이 법치 파괴 행위를 제재하고 저지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판사님들이 이렇게 김병로 우리 초대 대법원장이 했습니다. 우리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제 1954년 10월에 전국의 법원 수석판사 회의에서 뭐랬냐? 대법원장님이 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선에 즉시 떠나야 된다. 야, 옛날에 판사들 경제적 어려웠어요. 청렴했죠. 이거 권순일이 같은 사람 이거 봐야 됩니다. 맨날 비타 500 받아가지고 아니 김만배한테 비타 500 받아가 뿌리가 로비하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퇴임하자마자 월 1,500만원씩 거기에 또 기사 유지비하고 차량 월 600 몇십만원씩 받았잖아. 이게 판사야? 이 뇌물이지. 사후 뇌물. 이런 판사가 지금 문제예요. 우리 그랬잖아. 대법원장이 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지체 없이 법원을 떠나라 이거지.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임식 할 때 57년 퇴임했거든요. 이때도 김병로 대법원장은 모든 사법 종사자들에게 굶어 죽는 것은 영광이라고 그랬다. 그것은 이제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명예롭기 때문이다. 굶어 죽더라도 청렴 그리고 정의를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사님들 여기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그 김만배 일당의 로비에 넘어가는 게 대법원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 법원이 그 비타 500의 법원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법원이 바로 서야 됩니다. 법관들이 강직하고 청렴하면서 정의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게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법 왜곡죄나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완전히 정의를 파괴하는 이런 게 법치 파괴 아닙니까?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야 법관들이 끝까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하는 최후 보루로서 이재명과 조국 일당의 그 법치 파괴 민주당 이거를 끝까지 막아서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게 민주당의 망동 법치 파괴를 즉각 제압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법원이 살아있어야 우리 법치가 삽니다. 법원까지 그 김만배처럼 로비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굴복의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지금 침묵하면 이러면 우리 법치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그 판사님들과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깊이 김병로 대법원장의 그 의록을 깊이 새겨서 부디 민주당의 법 왜곡죄라는 말도 안 되는 세계 유례 없는 이런 악법 중의 악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